네, 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인수가 이제 2파전이죠. 네, 뭐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두 어떤 그룹이죠. 그룹의 어떤 핵심 계열사들이 지금 본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자, 누가 인수하게 될지, 뭐 인수력이 누가 많은지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자, 일단 자금 동원 능력은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보다는 현대중공업 쪽이 좀 월등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쥐고 있는 실제로 거의 현금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추가로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차입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분석해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대한항공이 한 8배 정도 되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배? 네. 이거는 뭐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전문 기자인 이상배 기자가 분석을 했군요. 네, 뭐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은 했습니다. 전문성이 아주 탁월한 기자, 전문 기자. 네. 어느 정도입니까? 좀 실제로 8배면은? 네, 일단은 일단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금 동원력이 얼마 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캐시 얼마 있냐? 봐야죠. 네. 잉여 현금성 자산. 요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숫자와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장사를 해도 우리가 군고구마를 팔아도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고구마 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누가 깡패가 와서 자릿세를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매출액의 한 1% 정도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의 한 1% 정도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진짜 완전 잉여, 서플러스, 그것만 딱 본 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1조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 정확하게는 이제 삼각전 영업이익인데, 네.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더해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만 딱 보니까 한 8천억 되더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나 글로벌 IB 같은 데서 보통 분석을 할 때 차입 여력, 적정 차입 여력이 어디까지냐라고 보면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이 한 4배, 4년치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한 3조 2천억 정도 나오죠. 그런데 기존의 차입금이 이미 거의 3조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금 빌릴 수 있는 건 기껏이 한 1,0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1조 한 1,000억 원에다가 한 1,000억 원 더 더했더니 한 1조 2천억. 요게 지금 대한항공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대한항공이 약간 좀 안습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많은 화물과 이 승객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EBITDA 4배가 차입금하고 똑같은 수준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차입금이 좀 늘었어요. 네, A330, A380 뭐 이러면서 좀 에어버스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신형 항공기를 좀 들여오면서 갑자기 좀 차입금이 늘어나서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서도 부채 비율이 갑자기 확 늘어난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카이 인수전에서 좀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자 반면 현대중공업은 뭐 완전히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현대중공업도 이제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 들었다시피 잉여 현금성 자산은 똑같이 이제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연간 매출액 1%를 빼서 계산했더니 잉여 현금성 자산이 1조 한 7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삼각전 영업이 영업 현금 흐름이죠. 이게 한 5조 한 4천억 됩니다. 곱하기 4 딱 하면 22조 좀 나오죠. 그런데 기존 차입금은 13조 7천억밖에 안 되니까 그걸 뺐더니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8조 원 정도. 그 두 개를 딱 합쳐보면 한 9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딱 나눠보면 한 8배 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수준에서는 거의 약간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물 대상인 카이 지분의 가치라든가 어느 정도나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나요? 가격도 지난번에 이상배 기자는 현재 주가는 좀 약간 카이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좀 비싸다. 거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팔릴 물건의 어떤 가치는, 규모는? 그렇죠. 일단 카이 현재 주가와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혹시 좀 확인이 되신가요? 이게 지금 한 일주일여 전에 일단 숫자라 가지고
조금 그런데 일단 시가총액이 대충 2조가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죠. 근데 이제 팔게 되는 지분 이제 비율은 보면은 한 41% 정도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거냐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뭐 따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협의회라고 그 일단 뭐 현대삼성 그리고 뭐 두산 이런 데서 좀 갖고 있고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산은 같은 데 좀 갖고 있는 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조다 그러면 대충 뭐 40% 정도 했을 경우에 8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2조가 좀 넘으면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경쟁 입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경매를 해도 남들보다 뭐 그죠 한 5% 10%라도 더 줘야지 그렇게 뭐 사는 건데 1조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1조 2천억 원 줘야 되지 않느냐. 1조 2천억 원.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항공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돈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죠. 야. 그럼 대한항공은 뭐 앞으로 장사 안 합니까? 대한항공도 뭐 돈을 지금 있는 거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자금력 측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항공 기본적인 입장이 적정한 가격 그게 지금 뭐 한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 생각하는 건데. 그 정도라면 우리가 사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무리하게 인수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히 지금 대한항공이 좀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좀 역력히 있군요. 네네. 사실은. 그럼 이제 현대중공업은 또 이번에도 또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일단 인수 의지가 사실 중요하죠. 네. 현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정 가지고 싶으시면 뭐 예컨대 뭐 계열사라든지 뭐 다른 주주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대한항공에 물어봤더니 따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뭐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인수할 의지가 있으면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약간은 자금력 측면에서 상쇄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수 의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건데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입찰이 아예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부터 정말 애정어린 눈길로 카이를 바라봤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부산 테크센터 우리가 김해공항 가보면 그 옆에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어떤 항공기 설비와 관련한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그 에어버스와 이제 보잉 같은 데다가 날개 구조물과 동체 구조물 그리고 꼬리 부분, 꼬리 날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미 보잉이나 에어버스 그 세계적인 이런 항공기 업체와 함께 공동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한 30년 이상 그런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아무래도 많을 테고 이미 뭐 왜냐하면 에어버스나 대한항공 이런 양대 세계적인 업체와 이미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대한항공이 추가적으로 좀 질러도 시너지를 통해서 벌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가 결과를 예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입찰 진행 중이고 거의 이제 주인이 갈릴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는 좀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팔릴 가능성이 좀 뭐 90%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국회에서는 좀 이거를 꼭 팔아야 되냐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책금융공사 이쪽에서 워낙 좀 팔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M&A가 좀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이상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카이의 어떤 시장 가치는 좀 이미 좀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팔리는 업체,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주가의 긍정적인 면이 아무래도 크겠죠. 누군가 이제 주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사려는 업체는 모두 다 이제 인수 의지를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죠. 현대중공업도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게 알려지고 2% 빠지고. 일단 이거 정말 사도 돈이 되느냐, 이거 도움이 되는 거니 이게 아직 시장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뭐 삼성, 뭐 예를 들면 현대 이런 곳들이 이런 항공기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철수한 거죠. 사실상 그 지분을 함께 모아가지고 지금의 카이가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워낙 작다는 거예요. 워낙 R&D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팔 수 있는 게 정말 천문학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팔 수 있는 곳은 방위산업청,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방부에 몇 대 파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해외 수출할 여지가 있느냐? 그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이미 뭐 이스라엘 프랑스, 이런 데가 다 이란, 잡고 이스라엘,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얼만큼 확보될 수 있냐에 대해서 약간 시장의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한 5% 빠지네요. 네, 거의 뭐 최저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많이 빠졌는데 조선 업황 역시 좀 회복이 좀 멀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저도
뭐 사실 저희 단독 기사였긴 했는데 네. 그 희망퇴직을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이 단행을 야. 했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조선 쪽에서는 좀 수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당분간 좀 적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환율이 조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해지를 합니다. 환율 해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조선사 입장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율 차트인데 환율 빠지는 만큼 네, 조선주도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와 함께 하이 매각 현대중공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금을 볼 때, 근데 의지나 시너지나 이런 거 감안할 때는 꼭 인수하는 쪽에 그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네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대한항공 쪽에서 오히려 좀 가져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래서 그걸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어느 같아요. 쪽에 나은 건지.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참 장기 프로젝트고 네. 이 비행기 만드는 게 또 우주 또 탐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나로가 지금 연이어 지금 그러게요. 네, 발사 실패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민간 기업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돈만 계속 꼬라박고 이게 성과 없으면 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금 카이 노조에서는 사실 대한항공 인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상대적으로 선호한데,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항공이 이제 할 때 사업을 한 거 보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노조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배 기자의 어떤 카이 M&A 거의 이제 뭐 마무리 어떤 분석이라든가 정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난해한 탐험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